자, 일단 저희 시큐리티는 설정 선언적이라고 했죠. 선언적이란 말은 기본적인 얘네 그 시큐리티에서 그 이미 만들어 놓은 구조대로 뭐 선언 설정을 추가하거나 뭐 어노테이션을 추가하거나 이러시면 됩니다. 일단 시큐리티는 보통 저는 글로벌 쪽에 시큐리티라는 폴더 밑에다 만드는데 시큐리티 이렇게 하고 여기 밑에다가 뭐 시큐리티 컴피그라는 걸 만듭니다. 컴피그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다가 컨피그레이션 이렇게 하고, 자 여기다가 required argument constructor 보통 바로 넣고요. 자 그리고 빈으로 등록합니다. 그래서 컨피그레이션 안에 빈으로 등록하면 저희 그 빈에 등록된다 했죠. 여기서 자 이거 거의 뭐 바로 공식처럼 쓰죠. 시큐리티 그 필터 체인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쓰고요. 요거 그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자, 요 상태에서 HTTP 여기 매개 변수 받아온 거요. 요거를 이용해서 자, authorize HTTP request라는 게 있어요. 요걸 쓰시고 자, 여기 요렇게 해서 뭐 추가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매개 변수 안에 뭐 넣기 나름인데 auth라는 이름으로 전 넣을게요. author 이름 하고 이렇게 넣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엔터 치고 좀 점 찍고 여기다가 뭐 어떤 거 허용할 건 적어주면 돼요. 리퀘스트 매처라고 있거든요. 얘를 통해서 일단 permit all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permission all을 이렇게 허용하는 건데 전체 허용인데, 자 원래는 제가 말했다시피 최대한 보수적으로 다 막아놓고 열어놓는 게 좋다 했는데 완전 극초반에는 여러분들이 기능 같은 거 테스트하거나 뭐 가급 뭐 이제 허용했을 때 내가 필요로 하는 페이지들 잘 열리는지 이런 것들 볼 때 완전 극초반은 일단 임시로 잠깐 다 열어주긴 합니다. 초반에 설정할 때.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거 테스트 끝나면 다 닫고 하나씩 열어주는 편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완전 극초반이기 때문에 무조건 열어줘야 되는 그런 애들만 일단 먼저 열어줄게요. 일단 H2 콘솔 필요하니까 얘네들을 일단 열어주고요. 얘네들을 당연히 실무에서 닫습니다. 실무에서 운영 환경에서 닫아요. H2 콘솔을 애초에 웹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를 전체 허용은 안 하고 특정 IP 내역대에서만 가능하거나 아니면 운영 환경에서만 하거나, 그러니까 운영 환경에 개발 환경에서 하거나 뭐 이럴 때만 열어주고, 운영 환경에서 H2 콘솔은 보통 닫거나 아니면 H2 콘솔 안 쓰죠. 운영 환경에서는 그 DBMS 중에 이제 MySQL이나 PostgreSQL 이런 거, 오라클 이런 거 쓰니까 H2 콘솔은 딱히 쓰진 않습니다.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근데 지금 현재 저희는 개발 환경이니까 얘를 열어주고, 뭐 열 거면 이제 개발 환경에서만 열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뭐 그러시거나 아니면 뭐 열어줄 때도 있어요. 어차피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열어줄 수도 있긴 해요. 자 그리고 리퀘스트 매처 하고, 자 일단 그리고 요런 애들도 넣어. 파비콘 아이콘이라 해서 정적 컨텐츠나 요런 애들도 열어주기도 해요. 요런 애들 정적 컨텐츠 이런 애들은 뭐 보안상 뭐 크게 문제될 애들은 아니어서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전체 일단 그 요청을 받을 수 있도록 요게 모든 요청에 대한 허용이거든요. 일단 임시로 잠깐 하나 열어줄게요. 이렇게 열어주고 마지막에 자 any request 하고 authenticate해서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설정한 대로 필터가 돼요. 자 그리고 헤더 쪽, 자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여기다 뭐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데 헤더 쪽에 자 정책을 하나 추가할 거예요. 자 헤더하고 헤더즈하고 헤더즈라고 할게요. 자 요거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구현하고 프레임 옵션에서 헤더즈 컨피거 헤더즈 컨피거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프레임 옵션 컨피그 세임 오리진 요걸로 좀 처리를 했고, 요건 설명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요 옵션은 이제 같은 도메인일 때 어쩌고 뭐 이런 건데, 자 그리고 CSRF 토큰 옵션을 끄겠습니다.
abstract http abstract R이 빠졌죠. abstract http configure 하고 disable. 자, 이건 CSRF 토큰 옵션일 거예요. 안 그러면 다 CSRF 토큰이 기본적으로 켜져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끄고 마지막 닫을 때는 세미콜론을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리턴하고 마지막에 리턴하고 이렇게 설정한 애를 HTTP를 빌드 해주시는 걸 리턴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가 아니죠. 네, 이렇게. 자, 요렇게인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런 설정이 뭔지는 이제 좀 자세하게 볼게요. 자, 요거 들여쓰기 좀 맞춰주시고, 잘 모르겠으면 여기 우클릭 하시고 리팩터 하시고, 리팩터라기보다는 리팩터 코드 하시고 다 체크하고 오케이 하면 들여쓰기 이런 거 다 한 번에 정리되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일단 얘는 이제 어떤 경로에 맞춰서 허용할지 말지를 결정해 주는 거고요. 헤더에서 이제 그 same origin, 그러니까 저희가 같은 도메인만 허용하기 위해서 얘를 넣었고, 그리고 CSRF 토큰을 껐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른 거 떠나서 이거 요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요 경로는 허용하겠다인데 지금은 다 열어놓은 거,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네 두 개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일단 CSRF 토큰은 해킹 기법 중 하나죠. CSRF 해킹.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령 예를 들면 이게 아니라,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ABC라는 사이트가 ABCD라는 사이트에 접근했다 가정해 볼게요. .com.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그인하고 막 활동하면 당연히 그 회원님의 요청을 보낼 수 있겠죠. 하지만 자, 만약에 해커가 얘한테 아무런 회원 정보 없이 요청을 보낸다면 아무런 해킹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해킹이 안 되겠죠. 할 수가 없죠, 애초에. 그렇죠. 네, 아무튼 아무런 요청할 수 없는데, 해커가 마치 유저 1인 해커가 내가 유저 정보가 없으면 유저 1인척 요청을 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커들이 어떤 식으로 얘를 해킹을 하냐면, 유저1이 현재 로그인 상태예요. 자, 로그인 상태인데 얘가 메일을 하나 받은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로그인을 했고, 여기가 이제 쇼핑몰이라 쳐볼게요. 자, 그래서 메일을 한 장 받았는데, 자, 메일 안에 스크립트를 숨겨놨어요, 해커가.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스크립트로 뭐 이제 구매 혹은 뭐 금액 전송 뭐 이런 이상한 스크립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이 스크립트가 실행되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내용 눌렀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딱 클릭해서 상세 페이지를 보기 들어갔더니 스크립트에서 요 URL로 요청이 보내지는 거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얘를 받을 때, 그러니까 ABCD라는 입장에서 얘를 받을 때, 만약에 얘가 실행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나는 메일 하나 눌렀는데 스크립트가 실행되면서 마치 내가 요청한 것처럼, 내 브라우저가 이미 띄워져 있다 보니까 로그인 상태나 로그인 상태 값이 있어요. 브라우저 내에 이제 내 로그인 상태 값이 있는 상태에서 마치 내가 요청한 것처럼 얘가 그러니까 다른 사이트에서 ABCD 사이트로 요청을 보내서 그걸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게 이제 크로스 도메인, 그러니까 서로 다른 도메인에서 이제 요청을 보냈다 해서, 그러니까 CSRF 해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SRF 해킹인데, 얘를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도메인이 아니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크로스 사이트라는 게 서로 다른 사이트에서 요청을 보내서 위변조를 한다는 거죠. 위조 변조. 그래서 요거를 아무튼 뭐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하는 게 이제 CSRF 해킹이라고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요거를 보통 기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브라우저 정책이 같은 도메인이 아니면 요청을 허용하지 않게 해요. 그래서 폴스 에러가 뜨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 오리지널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같은 도메인이 아닌데 지금
그 요청이 뭐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에러가 터지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방지를 애초에 브라우저 자체에서 원천 차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 허용을 해줘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콜스 에러 대처하기 위해서 일부 어떤 특정 도메인은 허용을 해주고 뭐 이런 처리를 하는 거죠. 네,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고, 아무튼 요거를 안 해도 그럼 왜 안 해도 되냐,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쿠키의 세임 사이트 속성을 이용해서 이걸 보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 CSRF 사이트 간 요청 위조 요런 거는 그 내가 이제 사용자가 모르게 이제 요청을 보내는 거다 보니까 애초에 이제 막아놓는데, 요거를 만약에 보안적으로 허용을 스프링에서 해도 문제가 없는 이유는 쿠키에다가 세임 사이트 옵션을 넣을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옵션이 총 논, 럭스, 뭐 스트릭 뭐 이런 애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얘를 통해서 저희가 옵션을 쿠키를 이제 그러니까 쿠키 정의를, 쿠키 스펙을 태워보낼 때 뭘로 할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안 되고 크로스 사이트 요청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이트에서 요청을 보낼 때 쿠키를 실어서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뭐 하여튼 쿠키를 실어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럭스는 크로스 사이트에서 겟 요청만 허용해줘요. 겟 요청만. 근데 겟 요청은 대부분 조회니까 크게 뭐 문제될 만한 요청이 많이 없다고 보고, 뭐 딜리트, 풋, 뭐 포스트 이런 요청들이 좀 크리티컬 하잖아요. 뭐 생성, 삭제, 수정이니까 데이터 위변조를 시킬 때 그쪽이 좀 크리티컬하지, 뭐 상품 단순히 조회하거나 뭐 게시글 조회 뭐 이런 거가 크리티컬하지 않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요 정도로 그냥 열어주겠다 해서 크로스 사이트에서 겟 요청만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링크, 겟 요청 폼만 허용하고, 보안성은 보통이죠. 그 다음에 스트링이 있는데, 스트링은 동일한 사이트에서만 요청하는 걸 허용하는 거예요. 얘가 가장 보안성이 높죠. 완전 같은 사이트만 하고 높음이죠. 근데 꼭 스트링이 다 좋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다른 사이트에서 저희가 뭐 링크 타고 뭐 들어가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조금 이렇게 참고해서 상황상 이제 이거는 조치를 해주셔야 되고, 무튼 이제 기본값이 사이트에서는 럭스가 기본값이고요.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 이제 세임 사이트 기본값은 럭스로 변경됐고, 별도로 명시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럭스가 적용이 됩니다. 브라우저에서. 왜냐면 이제 넌으로 했다가 너무 문제가 보안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막아놔요. 브라우저에서 기본적으로 럭스로 그냥 취급을 하고요. 세임 사이트 옵션은 쿠키가 언제 어디서 전송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제어할 때 CSRF 토큰 보안에 영향을 준다. 인데 이걸 이용하면 왜 해결이 되냐면, 일단 얘를 이용하면 기본적으로 만약에 스트릭을 했다 가정해 볼게요. 럭스도 사실 뭐 마찬가지고, get은 뭐 크게 크리티컬한 게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나머지 다 막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도메인을 운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자, www. abc.com이 있고요. API 서버는 api.abc.com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얘는 2차 도메인이 같잖아요. 그럼 같은 도메인이에요, 사실. 이러면 이제 도메인이 같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맞춰주면 얘네들끼리는 통신할 때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전혀 문제될 게 없죠. 뭐 오류가 나거나 그런 게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이제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이제 사이트를 비슷하게 위장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한 사이트에서 내 API 서버 요청 보내가 이러면 다 막히겠죠. 단순한 뭐 겟 요청은 문제 없다면 럭스로 열어줄 수 있고, 근데 우리는 겟 요청도 민감해 이러면 스트릭트로 그냥 아예 다 막아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외부 무슨 API를 뭐 연동하거나 이러면 저런 게 이제 조금 필요하다면 뭐 그러니까 외부 API 쪽 서버에다 요청해서 뭐 열어달라 이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픈 API 서버나 이런 서버 있죠. 그러니까 오픈된 API 서버, 그런 서버에서는 이런 설정이 뭐 럭스로 해줄 수도 있고 한데, 아무튼 가급적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보안을 참고해서 그 가급적 이제 보안을 적절하게 좀 유지해 주시면 좋겠죠. 럭스 이상은 무조건 되긴 하는데 뭐 더 올리셔도 되고, 상황 보고 이제 뭐 럭스로 좀 유연하게 가신 다음에 스트럭으로 올려도 되고, 보수적으로 일단 잡고 내리셔도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일단 가급적, 근데 저는 스트럭으로 하고 그냥 필요할 때 내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필요하다면. 근데 사실 내릴 일이 크게 없긴 해요. 도메인 구매를 할 거고, 특정 사이트는 저희가 콜스 에러를 따로 열어줄 거기 때문에 특히 뭐 내릴 일은 크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일단 CSRF를 비활성화 했고, 그 H2 콘솔을 일단 접근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비활성화 하더라도 저희가 쿠키로 요 세임 사이트 속성을 이용해서 보완을 할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정확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 요거는 그 아이프레임이라는 거를 제가 아까 뭐 여기 하면서 그냥 쭉 넘어가면서 같은 도메인이면 뭐 허용하겠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정확하게 설명하면 얘는 아이프레임이라는 그 마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도메인에서만 아이프레임을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프레임이라는 게 뭐냐면 약간 새창처럼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띄우는 태그인데, 그 아이프레임이라고 이렇게 태그를 하고 열고 닫으면 내 그 HTML 엘리먼트 안에서 새창처럼 이렇게 띄울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를 같은 도메인이 아니면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 만약에 다 이제 비허용 해두면 H2 콘솔이 아이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게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쓸 수 있도록 같은 도메인 내에서는 허용하기 위해서 그 H2 콘솔 창을 보기 위해서 얘를 넣어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랑 이제 CSR 토큰은 끈다. 그리고 그 아까 말했던 쿠키 관련돼서 이제 그 도메인 그 설정 있죠? 도메인 허용 크로스 도메인 뭐 허용 옵션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 추가 안 한 거예요. 그건 이제 앞으로 쿠키 속성을 수정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